제가 북한에서 그 역사를 배울 때 네. 한국 역사를 제가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태봉국. 태봉국. 네, 그 국리의 태봉국. 구미에. 애꾸는.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분이. 그분, 뭐, 그분이죠, 뭐. 어차피 왕이었으니까. 어차피 왕이었으니까. 책전이었지만, 쫓겨났지만. 안녕하십니까. 김명성입니다. 저는 2022년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동두천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샌드용소 사무국장님과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네요.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장소가 경기도 동두천입니다. 예전에 이제 동두천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는 미군 부대가 있는 곳. 아직 아마 있죠. 아직 있죠. 요 주변에 뭐 아직도 보니까 그 네. 미군 부대들이 있거든요. 일부 그 미군들이 막 다닐 때 보면 실제 미군들도 막 다녀요. 눈에 띄고. 그래서 이태원 뭐 가서 이제 외국인들 보는 만큼 여기서도 외국인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성현 씨가 고향이 철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두천에서 철원까지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가깝거든요. 거의 한 40리 정도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뭐 철원 노동당사는 가봤지만 네. 강원도 하면 남강원도, 북강원도가 되어 있는데 네. 철원이라는 지명이 결국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이 쓰는 지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남한의 철원은 잘 알고 계시는데 네. 북한의 철원은 과연 어떤 곳일까? 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북한 철원, 음. 철길이 없는 곳. 철길이 없습니까? 네. 그럼 뭘 타고 다녀요? 달구지 타고 다녀요? 뭐 트럭 타고 다닌다거나 달구지 타고 다니죠. 달구지 타고 다녀요? 네. 딱히 저게 좋지 예. 않아가지고 교통이. 그래서 산골, 예. 시골이고 철도가 없고. 네네. 뭐 북한으로 치면 예. 지금 행정구역의 제일 남단에 있다 보니까 살기 안 좋은 곳. 네네. 네, 이 정도 알려져 있죠. 네. 그렇군요. 철원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북한에서 그 역사를 배울 때 한국 역사를 제가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태봉국. 태봉국. 네, 그 국리의 태봉국. 궁예. 애꾸는.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분이. 그분, 뭐, 그분이죠, 뭐. 어차피 왕이었으니까. 어차피 왕이었으니까. 책전이었지만, 쫓겨났지만. 궁예가 거기서 태봉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맞아요. 왕건이 궁예 그쪽에 축출했죠. 네. 축출하고, 그리고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다. 개경으로. 그때는 이렇게 개경이었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원이라는 지역이 또 이제 우리 6.25 전쟁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6.25 전쟁, 특히 이제 그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북한에서 백마고지 전투를 배우셨어요? 안 배웠죠. 여기 와서 이제 백마고지 전투를 듣고 이렇게 큰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은 정말 큰 전투였구나. 이걸 알았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이제 그 정말 패배한 전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자기들이 소위 뭐 정말 뭐 승리했다고 하는 지켜냈다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부각시켜서 그 전사를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야 백마고지 전투가 6.25 전쟁 기간에 그렇죠. 얼마나 치열한 그런 격전이 벌어졌던 곳인가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만큼 철원이라는 지역이 어쩌면 과거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 6.25 전쟁 때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안보 요충지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철원이 비교적 한반도의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철원 평야죠. 네, 철원 평야가 있고, 그리고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근처에 또 임진강이 흐르거든요. 임진강이 있군요. 네. 수도라고 할 때는 홍산도 있어야 되고 그에 버금가는 또 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래도 다 갖춘 지역이 철원이다. 네, 해서 이제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DMZ 비무장지대 4km 안에 유적지들이 있죠. 유적지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 그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교류협력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는 개성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철원 지역에 있는 그 태봉국의 그 유적을 그 남북이 공동 발굴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이제 남한에서 상당히 이제 기획을 많이 했고 북한 측과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논의도 진행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남북 관계가 이제 단절되면서 다 이제 올스톱 돼 버렸거든요. 어쨌든 아쉽게도 제가 지금 현 수도의 서울이 아닌 옛날 그 궁예가 하던 그 수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수도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뭐 이런 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 좀 특별한 기억 같은 게 있나요? 철원하면
저는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없어요? 네. 네, 대부분 다 시골에서 고등학교 기간을 예, 마쳐가지고 그 다른 지역에 기억은 없죠.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산에 뛰어다니고 그냥 뭐 그런 기억밖에 없죠. 그렇군요. 정말 고향의 추억이군요. 철원이라는 곳이 북한에도 지금 현재 분단되다 보니까 북한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철원을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면 태어나야 되는 나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단지 그 철책 넘어서 몇 킬로 위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해서 저는 20세 이전까지의 시간이 그냥 뭔가 세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김씨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교육만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현재 제가 태어난 나라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살아갈 나라는 제가 선택했죠. 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목숨을 걸고 DMZ 철책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철원에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군사복무를 함흥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국장님이 함흥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함흥입니다. 그래서 성현 씨가 이제 함흥에서 군사복무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고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네. 이후로는 이제 사실 땅을 못 밟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99년도. 9년도에 압록강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말 한 20여 년간 북한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그 고향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네. 그런데 지금 성현 씨가 가장 최근에 이제 함흥에서 왔으니까 상당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근데 99년도면 제가 밥상 밑에 기어 다닐 때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그 세대차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 제가 겪었던 90년대 이제 소위 이제 탈북할 때 함흥이 결국은 이제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그 대량 아사가 발생했던 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소위 말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겪었던 북한과 정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현 씨가 겪었던 그 함흥.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를 비교하면서 네.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함흥이라는 곳이 이제 성현 씨가 공군에서 이제 근무했다고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군 부대가 이제 그 제가 살던 그 근처 네. 그 햇빛동이라는 그쪽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 교수장마당이 있는데 큰 장마당이 있는데 네. 맞죠 그게? 그 이름만 들어봐도 예. 햇빛동이라는 게 뭔가 좀 의미가 뭔가 뭔가 정치적 색깔이 그렇죠,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원래 저희가 살던 햇빛동이 원래 이름이 네. 치마동이었어요. 네. 치마동. 그 이- 뭐 이렇게 그- 입는 치마가 아니고 입는 치마 아니고요. 치마가 아니고 다스릴 치에 말마. 네. 를 써서 치마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선의 어떤 그 건국한 이성계가 영흥지방에서 출생을 해서 네. 그 함흥 지역 이쪽까지 아마 그 원나라의 그 뭐 총독처럼 이제 해가지고 그 도독부처럼 해서 그 쪽에서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뭐 어릴 때 청년 시기에 그 지역에서 네. 이렇게 활 쏘기도 하고 말 타면서 그 무술을 연마한 지역이래요. 그 지역이. 아. 그래서 활도 잘 쏘는 원래 이성계가 네. 활 잘 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신궁으로 유명한데 자기가 타는 말이 네.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명마인지 네. 그래서 그걸 시험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 북한에서 제가 들었던 그 네. 이성계에 대해 들었던 전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활을 목표물에다 쏘고 말을 달래서 이제 그 목표물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살이- 이성계는 아차 이거 뭐야 화살이 나무를 비껴가서 말이 결국은 늦게 도착했구나. 그런 내 말은 명마가 아니다 해서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서 말의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 딱 그래요? 치자마자 화살이 날아와서 이제 나무에 콕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더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화살보다. 네. 그래서 뭐 후회를 해서 뭐 말을 장사 지내주고 기리는 의미에서 치마동으로 했다. 이게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날 이제 김일성이 함흥으로 내려왔다가 치마동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망고역적. 이성계가 예. 싸움을 잘했다는 걸 함흥 가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아래 철원 쪽에 살 때는 그냥 이성계는 그냥 싸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이미지가 북한 교과서에서 배운 이미지는 간신 같은 이미지. 아, 그렇죠. 그 사람 네. 원래 무장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엄청나 이제 뛰어난 무장이었는데 북한은 뭐 그런 뛰어난 무장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보여주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위화도 해군, 네, 그렇죠. 그 역사적 위화도. 배경이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색깔, 오늘날의 잣대를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걸 평가하잖아요. 네. 거의 뭐 망고역적이 이성계 아닙니까? 근데 예. 진 나라 이름이 아직 북한은 공식 명칭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이잖아요. 조선. 예. 이성계가 세운 조선인데 그 조선이 아니고 자기들은 고조선이 세운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 옛날 고조선이- 당군 조선의 그랬죠, 당군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시조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북한은 네. 이시조선. 그래서 이조. 그 상당히 이제 구분해가지고 자기네 김씨조선하고는 좀 구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제가 살던 지역은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치마동이 결국 김일성이 내려와서 내가 왔으니 흔적을 지우고 햇빛이 비쳤으니 햇빛동이라고 지어라 해서 햇빛동이라고 된 거예요. 갑자기 네. 동 이름이. 그래서 우리 동이 갑자기 치마동에서 햇빛동이 돼버린 거예요. 자화자
자화가 심하네요. 찬이죠. 지가 왔으니까 햇빛이. 그렇죠. 함흥에 또 그런 지명들이 많잖아요. 또 실제 많죠. 그 함흥 옆에 영광이라고 영광이라고 있거든요. 있어요. 예. 영광군. 그 옛날에 이제 오로군이라고 그랬어요. 오로군. 그걸 이제 또 김일성이 왔으니 영광스러운 고장이 됐어서 또 영광군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한번 가면 그 앉았던 의자가 막 국보가 되고. 아, 그렇죠. 예, 빨간 그렇죠. 딱지 예, 딱 빨간 붙고. 딱지 붙여놓고. 네. 그 김일성 뭐 동상 압력딱지가 아니고 그냥 압력 이렇게. 딱지가 아니고 진짜 빨간 딱지 빨간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실제 함흥 갔을 때 어땠어요? 철원에 사실 그 시골이잖아요. 네. 가다가 이제 함흥이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 두세 번째 가는 그런 공업 도시이고 그렇죠. 나름 규모도 꽤나 크지 않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함흥 갔을 때.